예. 자, 지금 소리 다시 갑니다. 예. 자, 여러분과 함께 소리 갑니다. 소리. 예. 자, 볼륨 체크 다시 해보시면, 네, 소리가 이제 마구마구 들리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자, 죄송합니다. 소리가 잠깐, 예, 이탈이 있었던 것이, 이 녀석이 이렇게 자동 인식이 안 되고요. 제가 마이크를 이것저것 바꿔보는데, 바꿀 때마다 마이크 그 종류를 또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예, 그게 안 돼 있다 보니까 마이크가 밖으로 나가질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하고요. 자, 제가 내일 뭐 이후가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마이크 다시 또 바꾸게 되면 설정 잘 해가지고, 예, 여러분들 들리시는데 크게 어려움 없이, 예, 제가 지금 고육지책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야, 이거 마이크 이렇게 들고서 해야지 잘 들리실 것 같아서, 예, 제가 무거워. 예, 무거운데 어쨌든 마이크 들고 얘기할게요. 네. 자, 지금 소리 이제 들리시죠, 여러분? 네, 안 들리는 분 없지? 예, 예, 소리 땡큐. 네. 자, 지금 소리 들리실 거라고 생각 듭니다. 네. 예, 지금도 안 들리시면 소리 다시 갑니다. 예, 지금 누가 여러분과 함께 소리 갑니다. 소리. 네. 예. 자, 볼륨 체크까지 보시면 건 아니고요. 네, 소리가 이제 마구마구 안 들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자, 여러분과 함께 소리가 잠깐 순서 이탈이 있었던 것이 본격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녀석이 이렇게 자동 인식이 안 되고요. 화면을 이렇게 하니까 마이크를 이것저것 바꿔보는데, 이렇게 바꿀 때마다 마이크 그 종류를 또 주말 잘 보내셔서 해줘야 되는데, 예, 그게 안 돼 있다 보니까 마이크가 밖으로 나가질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하고요. 울려요? 이걸로요? 이게 나은 건가? 예. 자, 이중으로 들리는 거, 예, 지금 껐어요. 네. 자, 이중으로 들리는 거, 예, 껐습니다. 예. 이제 하나만 들리실 거예요. 네. 좋습니다. 지금 마이크까지 들고 하는데 예, 정성껏 봐주세요. 네. 자, 지금 이중으로 들렸다. 방금 전에는 안 들렸다. 예, 죄송합니다. 예, 제가 조금 착오를 일으켜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지금 올라가는 거 보니까 역시 오늘도 결국은 캐대언이네요. 예, 캐대언. 예, K-팝 데몬 헌터스. 예, 야, 오늘도 스튜디오 미르와 YG 플러스 YG 엔터, 예, 아까 보니까 김밥, 예, 우양하고 이런 것들도 올라가던데, 그 인기가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 걸까요? 예,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K-팝 데몬 헌터스의 어떤 세대와는 조금은 이제 차이가 있으실 텐데, 그래도 대단하죠. 신나죠. 예, OST 듣고 엄청나게 좋다고, 예, 많이들 얘기하십니다. 이게 후크송 비슷하게 이게 반복되고 이런 것들의 효과가 대단하고요. 전 세계 그 어린이들 그 유튜브 영상 보면은 우리나라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린이들이 다 따라하는, 예, 동작도 따라하고 예, 노래도 부르고, 예, 차 안에서 들으면서 그냥 신나게 그냥 어깨 들썩거리면서, 와, 이거 진짜 전 세계 신드롬 아닙니까? 예. 이 주가로다가 표현이, 예, 안 드는 게 이상한 거죠. 예, 주가가 그 정도 표현이 안 드는 게, 그죠? 야, 이거 제가 오늘 우연치 않게 제가 아까요, 이 센즈랩을, 예, 고의견을 드렸더니 북한 이슈할 때 센즈랩을 왜 넣냐 이런 생각이 드셨을 텐데, 지금 예스24가 또 먹통이랍니다. 예, 원인은 모르겠고요. 어저껜가요? 그 아이돌 공연장에 폭탄 설치했다고 그래갖고 예, 뒤지다가 2시간 늦게 출발했다고 그러던데, 오늘은 이거 원래 예스24가 도서 이런 것도 사지만 그 콘서트 예매 사이트로 많이 쓰는 플랫폼인데, 얘가 또 먹통이 됐다고 지금 뉴스가 뜨는데요. 예. 관련해서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 해커들이 만만한 데 찾아가지고 계속 여기 두드리고 저기 두드리고 해가지고 뚫리면 이제 몰래 들어가서 이것저것 훔치고 요구하고, 예, 엄청난 금전적인 것들을 요구하고 이러나 봐요. 예.
하여튼 뭐 이런 분위기들이 이것저것 미치고 있는데 아유 예 팔이 아파서 좀 마이크 놨습니다. 예. 네 감사하고요. 여러분들께서 오늘 좀 해주셔야 될 게 있는데 오늘 좀 저 좀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제가 1시간여 얘기를 드린 다음에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릴 수 있게끔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질문을 올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약속드렸듯이 어떤 질문도 달게 받겠습니다. 종목 질문만 빼고 부드럽게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좀 올려주셔가지고 풍성하게 얘기들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얘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그 전략주로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한중 NCS였죠. 그날은 별로 안 움직였습니다. 근데 오늘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중 NCS 한번 그래프 볼까요? 아주 멋진 그림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지금 볼게요. 아까 보니까 모양 이쁘던데. 한중. 어우, 뭐 지금 절대 프로테이지가 뭐 엄청난 건 아니지만 1% 시작해갖고 6.9까지 갔다가 지금 4%대 후반인데 신고가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한중 NCS. 제가 사실 아마 제 그 수익 플러스 시간을 보신 분은 잘 아실 거예요. ESS 쪽으로 최근에 한 달 사이에 3번 정도 얘기했을 때 전략주로 3번이나 이 한중 NCS를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3번이나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자, 아우, 진짜 요즘 그래도 꿋꿋이 가는 대표적인 ESS 쪽에 하나인 것 같아요. 물론 뭐 다른 것들이 더 성질내서 잘 갈 때도 있겠습니다만 한중 정도가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저한테는 되게 나름대로 그 추억의 종목이라고 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은 제가 1년 전에요. 딱 작년 이맘때입니다. 수익 플러스 시작할 때 그때가 그 24년도 8월 7일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하고 별 차이 없죠. 근데 그때 제가 수익 플러스 코너에서 제일 처음으로 전략주를 말씀드렸던 게 바로 한중 NC였었어요. 근데 그때가 4만 원이었거든요. 그때가 4만 원이었는데 지금 1년 지나서 며칠 전에 말씀드릴 때가 3만 3천 원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4만 원 돌파하길래 다시 4만 5천 원으로 목표가 높여가지고 말씀 올렸는데 지금도 분위기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교롭게 제가 오늘 원래 수익 플러스의 대주제는 어떻게 보면 한미 정상회담이에요. 한미 정상회담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자 ESS가 이제 새로운 2차 전제 뭐 성장 동력이다 이렇게 어저께 저녁 기사에도 나왔는데 오늘 2차 전지 쪽이 비교적 되게 강합니다. 뭐 리튬 상승 소식도 있고 CATL 소식이 섞여 있는데 뭐 ESS도 분명히 2차 전지 강세의 또 다른 원인의 일부는 차지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수익 플러스 이슈는 둘 다 어떻게 보면 한미 정상회담 정상회담 이슈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알래스카, 물론 알래스카는 이번 우리 광복절날 뭐 푸틴하고 트럼프와 푸틴 간에 뭐 미팅이 있다 그래갖고 화제가 되는 게 이제 주말에 나왔는데 어쨌든 우리나라한테는 뭐 그것보다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라는 게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관련해서 며칠 전에도 7월 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상황인데 자 트럼프가 여전히 에너지 패권 야심이 있고 달아오르고 있다 LNG 쪽이. 그래서 이렇게 종목 말씀드리고 오늘 딴 거 몰라도 동양철관이 상당히 이쁘게 모양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북한 이슈도 지금 우리나라가 4일날 대북 확성기를 이제 제거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이제
대통령 되자마자 그 확성기 방송을 중지했는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아예 그냥 제거를 해버리다 보니까 북한도 일부 뛰고 있다 뭐 이런 기사가 토요일 날 오전 발로에서 좀 나왔죠. 그래서 얘네들이 뭔가 뭐 김여정의 그 메시지나 이런 걸 보면은 당연히 뭐 딱딱하고 되게 좀 아니다 싶게 얘기를 하는데 은근히 또 뭘 맞춰서 하네, 뭐 반응이 있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좋은 사람들이나 뭐 신원이라든가 근데 이제 일면을 보면 북한 해커들 여전히 우리나라 뭐 국방부 뭐 대검찰청 이런데 막 해킹한다고 보고서 나온 것도 있고 또 영변의 원자로 관련해서 거기 외관을 또 새롭게 단장했다라는 기사도 있고 그래갖고 이 사실은 뭐 우리나라 지금 뭐 새 정부의 입장이나 또 트럼프의 뭐 서신 외교라든가 김정은과의 친분 관계 과시라든가 우리나라 협상단 처음으로 만났을 때 첫 질문이 김정은 잘 지내냐라는 거였다고 하잖아요. 거기다 최근에 김여정의 발언에 대해서도 굉장히 주목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국무부 차관보 메시지가 나오는 거 보면 이게 다른 중동 쪽이나 이렇게 대하는 거랑 약간 좀 달라요, 결이. 그래서 어쨌든 뭐 한미 정상회담 함에 있어서 북한에 대한 부분은 뭐 공통적인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질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고 다만 센즈랩은 제가 하도 북한에서 이제 해킹 이슈도 있다고 하니까 그냥 넣어봤는데 방금 예스24 뉴스에 얼마나 반응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좋은 사람들이 한 6%에서 8%까지 반응 나오고 있고 또 엔터 쪽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캐데언 이슈가 여전하죠. 그래서 YG 엔터, 뭐 YG 플러스, 스튜디오 미르, 우양, 뿔무원, 뭐 이런 것들 강세 같이 좀 동반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오늘 주제로는 뭐 파라다이스, 전략주로는 좀 상관없는 주제지만 지난 금요일날 워낙 좀 강했었는데 수급도 너무 좋고 뭐 중국의 무비자 이슈에 또 수혜를 받을 걸로 보이고 2분기 영업이익도 잘 나왔고 또 지금 2분기, 1분기까지는 일본 VIP들이 많이 와서 했다는 건데 이제 9월 말 지나면서는 이제 중국 VIP들도 많이 올 거라는 얘기고 그리고 뭐 싱가포르 항공하고 손잡고 10월 말까지 또 약간 팝업 이벤트 같은 거 객실하고 항공하고 뭐 이렇게 묶는 그런 정도의 또 패키지를 한다 그래서요. 어쨌든 뭐 오늘은 조금 초반에 주춤거리고 있습니다만 뭐 추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한 종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자 지금 시장은 뭐 호재와 악재로 굳이 구분을 한다고 하면 상호원세 타결이라는 게 지금 이제 발효가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면 뭐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요율상으로 뭐 비율상 그리고 어떤 그 프로테이지 기준으로 보면은 나쁘진 않았다 이런 평가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비록 이제 삼성전자가 좀 약하긴 해도 삼성전자가 뭐 열심히 뭔가 뛴 덕분에 뭐 테슬라라든가 애플 쪽으로 해서 뭔가 이슈들이 나오니까 뭐 기판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세를 띠는 거 자체 또 반도체 소부장들한테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는 거 이런 게 이제 전반적으로 호재라고 보는 거고요. 한미 정상회담은 뭐 사실 내용으로 보면은 좀 부담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뭔가 또 요구를 하거나 강하게 압박을 할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거이긴 한데 여기에서 이제 공통 주제로서 긍정적으로 갈 부분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일부 반응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알래스카랑 북한 이슈 알래스카가 우리한테 뭐 도움이 될 거냐는 나중에 판단할 이슈인데 어쨌든 알래스카를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거나 뭐 대규모 구매 계약 또는 직접 거기 뭐 시설 공사 이런 거에 참여를 하게 된다고 했을 때 관련주들이 어쨌든 들썩거릴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기대값을 호재로 표현을 했고요.
세제 개편은 이제 지금 당장 뭐 결정 안 하고 여론의 추이를 뭐 살펴보겠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 근데 사실 제가 이거 많이 말씀을 드렸던 거잖아요. 예. 바로 결론 안 낸다. 얘네들이 전략적 모호함이라고 제가 표현드렸는데 미리 패를 닦아버리면 소용이 없죠. 어차피 연말쯤 돼갖고 해도 아무 상관없는데 미리 뭐 항복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도로 50억. 오늘 물론 뭐 민주당의 정책위 여장 새로 된 양반 인터뷰 보니까 50억으로 뭐 건의했다 이렇게 얘기는 하긴 하는데 글쎄요 10억으로 다시 내리려고 정부에서 마음 먹었다가 뭐 그냥 청원이 좀 오니까 50억을 유지시킬게 이렇게 바로 아마 결정 안 내릴 거예요. 분명히 뜸들이고 뭐 이게 어떻게 한 20억, 30억 정도로 내릴 여지는 없는가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좀 따져본 다음에 한참 뒤에 좀 결론이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전히 경기에 대한 우려, 경기 지표들 안 좋아지고 금리 인하는 해야겠다 이런 이제 연준의 뭐 의사들도 명확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문제는 금리 인하하면 또 유동성 장세다 이렇게 해갖고 또 시장이 엄청나게 좋아질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의 뭐 생각들도 당연히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경기 침체로 바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요. 자, 스튜디오 미르 역시 대단합니다. 캐대언 이슈 말씀드릴 때마다 대표적인 종목으로 말씀드리는데 역시 뭐 그 외국의 유수의 그 애니메이션 제작사들하고 이제 그 협업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번에 캐대언에 일부 참여했다. 오늘 서메이지 같은 거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뭐 초강세 모양 나오는데 하여튼 그 캐대언 이슈가 약간 한 방울이라도 섞여 있으면 이거 완전히 뭐 시장에서 그냥 대접받습니다. 참 이게 우리나라가 만든 제품이 만든 애니가 아닌데도 뭐 소재에서 드러나는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현실. 뭐 이를테면 그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은 지금 줄 서가지고 우리나라 그 굿즈들이나 이런 거 사려고 입장하려고 매일 그 K 루브르라고 이름이 붙였대잖아요. 국립중앙박물관이 하도 뭐 내국인 외국인 할 것 없이 많이들 오셔갖고 작품들을 이제 감상하면서 또 그런 기념품들 이런 것들을 엄청 사시나 봐요. 그러니까 저요? 왜요? 어떤 부분 때문에 제가 뭘 얘기 드리다가 그렇게 책망을 얻을 정도의 상황이 됐죠? 공부 안 하는 전문가 수두룩하다? 어디에서? 올려주세요. 금방 지워질 거지만. 저에 대해서 저는 괜찮은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좀 알고 싶어서 또 올리면은 지우지 말고 내용을 갖고 한번 뭐 얘기를 해보죠. 저도 솔직히 뭐 많은 부분을 이게 옛날에 제 증권회사 다닐 때도 마찬가지고요. 요새도 그렇습니다. 이게 증권 그 상장돼 있는 게 한 2,300-400개 종목이 되고 분야도 뭐 섹터나 업종으로 나누면 30-40개 정도 되는데 어느 전문가가 이걸 제대로 다 알겠어요. 아는 부분이 어차피 한정돼 있고 옛날에 증권회사 다닐 때는 정말 많이 들었던 얘기이자 저도 스스럼 없이 얘기하는 게 다양하게 이것저것 물어보면 흉내는 내지만 깊게는 모른다. 이게 증권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의 속성이라고 많이 말씀드렸는데 아주 특정한 어느 업종이나 이런 걸 계속 뭐 중점적으로 파는 사람들이야 그 업종과 섹터에 뭐 일가견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사람이 있는가? 그런 사람은 또 그 외의 섹터들은 문외한이죠. 내가 아는 거 딱 하나, 뭐 2개 이런 거에만 또 올인돼 있는 사람들. 근데 그게 아니고 근데 그런 거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그럴 가능성들이 높아요. 내가 많이 갖고 있는 거 이런 거는 웬만한 전문가보다 더 잘 아실 수 있을 확률이 높죠. 전문가라고 뭐 여러분들의 종목을 다 알고 다 파악하고 뭐 술술 답이 나오고 이럴 건 아닐 겁니다. 2,000개 넘는 걸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근데 일부 그러니까 다 그냥 어렴풋이 아는 그런 케이스로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예, 그게 아니고 뭐찐 이거다 이렇게 몇 개 종목에 대해서 아니면 뭐 특정 종목 하나 갖고서도 10년을 파는 그런 분들도 있는 거니까 뭐 각자 갖고 있는 탤런트가 다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예. 저는 뭐 글쎄 요즘 공부 안 한 거 좀 티가 났나 봐요. 예. 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예, 좀 더 프로페셔널하게 예,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요? 예. 정치 얘기는 하지 말자고요. 예. 정부 여당이 오만하다, 뭐하다, 뭐 여기서 그걸로 인해서 주가가 결정될 만한 종목은 없지 않습니까? 예. 뭐 당 지지율 가지고 주가가 들썩들썩 할 거 있나? 예, 오늘 뭐 물론 이제 내일 국무회의에서 그 뭐 사면 이슈 같은 거 가지고 아마 호불호가 좀 엇갈릴 것 같긴 합니다. 아까 보니까 뭐 사면 대상자가 되는 일부 인사에 관련주들이 아까 또 뭐 세게 올라가기도 하던데요. 보니까 예.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또 사면이 되면 뭐 운신의 폭이 넓어진다 이래서 예. 움직이 나오는 거겠죠. 예. 자, 하여튼 이런 이슈들 예. 중심으로 좀 호황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네, 지금 우선순위 기준으로 보면은 뭐 어저께 당정 협의회에서도 그 결론이 안 났잖아요. 양도세에 대해서 결론을 안 낸 게 결국은 이제 무게 중심이 지금 한 2주 정도는 여기 꽂혀 있는 거죠. 한미 정상회담 잘 준비하자. 예, 이런 거에 좀 방점을 두고 있다고 보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알래스카라든가 북한 이슈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에서 파생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도대체 어떤 걸 더 확장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 또 관심이 커지는 시장이고 스테이블 코인 뭐 꾸준하게 예, 재료가 되고 있죠. 예, 그리고 예, 국민보고대회 이게 이제 13일 날 예정돼 있는 네. 또 14일 날은 뭐 대통령 임명식인데 이게 뭐 국민 임명식이래 가지고 약간 좀 독특한 그런 컨셉으로 뭔가 하는가 본데 13, 14일은 또 이런 이제 내적인 정치 일정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국정과제 120개인가요? 뭐 이게 또 확정이 돼서 뭐 예, 발표가 되거나 국민 보고회의 때 뭐 의제로다가 이렇게 나올 텐데 그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좀 예, 동력들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뭐 하다못해 14일 날 대통령 또 뭐 연설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예, 예,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관련되는 주제들 이런 것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예, 생각이 듭니다. 네. 아, 지금 예. 제가 여러분들하고 유튜브 통해 가지고 구문리 작전 얘기 드리는 와중에 예. 딴 데 어디 제가 지난번에 한 두 달 안 됐는데 한 달 좀 예, 한 두 달? 예, 요 정도 전에 나갔던 그 증권사 유튜브 방송이 있는데 예, 거기에서 다시 연락이 왔네요. 예. 혹시 또 이번 주에 가능하냐고. 예. 아이고 이번 주 예, 모르겠다. 예. 아 맞다 이번 주 안 되지. 예. 아 음. 아 목요일 날 3시라고 하셔갖고 제가 아 그냥 평상시에 목요일을 생각했다가 제가 이번 주 목요일 날은
네, 오후에 일정이 있어가지고 안 되는데 아유 하필 그날로 찍어서 얘기를 주셨네. 자, 하여튼 요런 일정 뭐 우선순위를 갖고 좀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원래는 뭐 원전의 시대가 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장이 아무리 봐도 원전과 2차 전지 쌍두마차다 이렇게 좀 제목을 붙여가지고 지금 걸어놨거든요. 오늘 아무래도 뭐 주안점을 보면은 원전하고 2차 전지 쪽에서 약간 무게 중심이 느껴지는 하루라고 보기 때문에 물론 뭐 지금 그 기울기로 보면 2차 전지가 훨씬 활성화되어 있거나 이렇긴 한데 아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7만 원 찍은 것도 6만 원 초반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7만 원대 여정을 출발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원전하고 2차 전지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 요즘 그 정치인들 뭐 정치 이런 거에 대한 지지율 사실 이번 새 정부가 뭐 허니문 기간이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뭐 속도전을 펼치면서 나름대로 좀 가려운 곳을 긁어줬다 이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쪽에서 약간 긍정적인 지지율이 많이 좀 나왔다고 보는 거고 원래 어느 정부도 뭐 한 두어 달 지나면은 지지율은 빠지게 돼 있어요. 원래 환상이 좀 많이 겹쳐서 들어오다가 어떻게 다 만족하겠습니까? 하다 보면 또 마음에 안 드는 거 생겨 이러면은 지지율이 뭐 공산주의 국가도 아닌데 80% 90% 올라갈 일은 없잖아요. 계속 한 사실 뭐 트럼프 지지율도 그렇고 잘 50% 못 넘는 게 사실이죠. 아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 그걸 이제 최소화하려고 많이들 노력을 하겠지만 글쎄요. 저는 뭐 이거에 대한 평가는 뭐 제가 드릴 건 아니고요. 어찌됐든 고공권의 지지율이었기 때문에 약간은 좀 빠지는 그런 의미가 있을 거예요. 뭐 아무리 좋다 그래도. 자, 지금 세명전기와 지난주에도 급등하는 대표적인 종목이었는데 오늘도 저 세명전기가 왜 18%나 오를까 싶었는데 사실 저거 제가 한번 요 종목은 안 물어보셨지만 약간의 답을 좀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게 세명전기가 지난주에도 무진장 강했거든요. 좀 예상보다 너무 세가지고 아니 뭐 이렇게 세? 근데 오늘이 봉은 더 커요. 지금 18% 올라가지고 심지어 아까 마이너스까지 났었어요 아침에. 그러던 녀석이 지금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거든요. 뉴스 보면 뭐 없죠 하나도 내용은 없어. 그냥 밀어붙이기. 근데 얘가 딱 지난주에 재료 있었던 거 딱 하나 있어요. 어디다가 그 여기 공시 보면 아마 있을 거예요. 여기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이라 그래가지고 얘네가 어디다가 공급을 하게 됐는데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이라는 데다가 공급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확정 금액이 95억이다. 95억인데 저는 이 숫자를 보고 95억 근데 저 정도 금액 가지고 저렇게 난리치고 세게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95억이 얘의 그 작년도 매출액이 66%라는 거예요. 근데 계약 기간은 8월부터 11월 말까지니까 비교적 짧고요. 그래서 이걸 좀 살펴봤죠, 이 기업을. 그랬더니 이 녀석이 글쎄 생각보다 좀 허접인 게 매출이 없어요, 잘. 1년에 100억대. 지금 22년도에도 140억, 재작년에도 125억, 작년도 145억. 그러니까 3년 평균 한 130억 나오는 회사인 거죠. 130억대. 근데 이번에 8월부터 11월까지 넉 달 사이에 95억짜리 계약을 하나 딱 따내니까 이게 뭐 따내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보면 뭡니까? 4개월 사이에 95억짜리가 있었으니까 이걸 연으로 확장을 하게 되면 이를테면 거의 한 300억짜리 정도의 뭐 느낌처럼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래서 이게 평소에는 한 100억대
나오던 녀석. 거기다가 1분기 때도 벌써 50억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8월부터 11월 말까지라고 보면은 3분기부터 4분기 요 사이에 어쨌든 100억 가까이가 잡히는 거니까 그럼 이거랑 1분기에 50억만 합쳐도 지금 140억 연간 매출이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러고 땡이냐? 아니면 지금 나머지 뭐 우리 아직도 한 5, 6개월 남았는데 5개월 남았는데 이 상황에서 뭐 추가 수주가 나올 거냐 이런 해석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1분기 때 어쨌든 50억하고 지금 여기 이번에 4개월 정도 기간 동안에 95억인데 이게 또 한 70% 된다 작년도 매출에. 그러니까 이 두 개만 합쳐도 어쨌든 작년 매출이 나왔으니까 뭐 그런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원래 근데 세명전기가 TC 머티리얼스랑 그리드위즈랑 세명전기 이래가지고 에너지 고속도로 또 관련주라고 되게 이제 많이 얘기가 나왔던 종목이에요. 근데 이 종목은 솔직히 뭐 제가 봐서는 물론 이제 중요한 건 만지는 분들이 확실히 들어와가지고 뭔가 해주고 있어라는 게 분명한 건데 뭐 굳이 재료를 찾자면 이제 그런 이제 매출단에 괄목할 만한 뭐 단일 수주 금액 이런 걸 가지고 볼 수는 있겠는데요. 어쨌든 뭐 제가 봐서는 임자가 대단히 단단하게 붙었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러지 않으면 오늘 같은 날 사실 뭐 추가 수주가 나온 것도 아닌데 세게 올라가는 건 좀 오버인데 이 오버를 너무 당연시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굉장히 오버다. 이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2분기, 3분기까지 계속 좋은 거예요. 실적이 잘 나오게 생긴 거죠. 매출도 아마 제가 봐도 올해 좀 터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실적이 그러니까 되게 잘 나오는 거죠. 자, 어쨌든 뭐 이런 이슈와 함께 또 세게 올라가는 애들도 있고요. 지금 뭐 조선 기자재 쪽에서도 또 만만치 않게 올라가는 애들도 있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다시 7만 원 찍고 한 1,000원 밀렸다가 한 1,000원에서 다시 또 반등을 하면서 7만 원 쪽으로 붙는 그런 그림이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전의 시대는 지금 우리나라 원전 수출의 투트랙 전략이 뭐 공개가 됐는데 대형은 미국하고 어차피 지재권에 이제 맞물려 있으니까 웨스팅하우스랑 같이 협업을 해서 뭐 원팀으로 간다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고 SMR은 아무래도 뭐 단독 특허권이나 이런 것들이 꽤 있기 때문에 지재권에 묶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단독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SMR 관련주 뉴스케일 파워랑 계약 체결이 임박했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 것이 크게 좀 오늘 좀 자극을 한 것 같아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침부터 좀 심상치 않은 그런 모양들이 보여지고 있더니만 7만 원에 초근접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베트남 정상과의 회담이 예정이 돼 있죠. 그래서 뭐 오늘 저녁 때쯤 할 것 같은데 뭐 아무래도 우리나라와 베트남 협력 관계 뭐 물론 많은 그 공장들의 진출도 돼 있지만 어쨌든 뉴스에서 나오는 거 원전하고 또 고속철도에 대한 협력 부분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진전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베트남도 이제 원전을 짓는다 이렇게 얘기를 나왔는데 약간 이제 공산권 분위기이기 때문에 뭐 중국이나 러시아도 대상이 되겠지만 어쨌든 또 뭐 우리나라 받아들일 수도 있고 어쨌든 뭐 서로 이해관계가 맞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자, 이런 이슈도 있다 보니까 원전주가 또 이슈를 같이 만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빌 게이츠 뉴스가 갑자기 소환이 됐는데요. 매년 22년 동안
매년 22%씩 폭발 성장을 하는 게 친환경 에너지 SMR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2034년도에는 22조 규모까지 커질 거다 이렇게 돼 있고 이게 표현이 좀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1000배 안전하다라는 게 일반 원전보다 1000배 안전해요. 이 말이 조금 사실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안전이 1000배가 있나? 예. 근데 뭐 그만큼 사고가 나도 뭐 밖으로 퍼져 나가는 그런 뭐 비율이나 양을 가지고 아마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일반 원전이 뭐 사고 나면 뭐 최하때 뭐 몇 킬로까지 위험하다든지 아니면 뭐 피폭되는 그런 수치가 남다르다든지 이게 있는데 아무래도 소형 모듈 원자로니까 모든 게 좀 작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퍼져나가는 우라늄 이런 뭐 공포도 좀 적고 모든 게 적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그 열량이라든가 발전 그것도 규모도 작죠. 그래서 되게 여러 개를 여기저기 해야 되는데 이게 누가 좋아는 할 것 같진 않은데 도시 옆에도 건설이 가능하다. 이거 근데 여러분 집 옆에 한 100m 거리에 SMR이 들어옵니다. 이러면은 좋아하실 분 계실까요? 저는 없을 것 같은데 이거. 근데도 해야 된다고 많이들 얘기는 하죠. 예. 꼭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막상 너네 집 앞에다가 설치할게 이러면은 아마 손사래를 칠 것 같은데도 어쨌든 뭐 사이즈가 작고 하니까 이걸 뭐 원격지에다 놓고서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그 진짜 말 그대로 도시 원전용입니다. 그래서 뭐 완전 도심 한 건물 그 빌딩 숲에다가 갖다 박지는 않겠지만 약간의 그냥 서울 외곽 뭐 이런 데 근처에라도 놔야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빌 게이츠는 역시 성견지명이 있었을까요? 20년 전에 이미 SMR을 뭐 콕 집어가지고 지분 투자도 많이 하고 현재 하여튼 뭐 대중화 되기만 기다리고 있겠죠. 우리나라 업체도 거명된 거는 두산이 있고요. HD 현대 뭐 요 정도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뭐 원전의 한 축이 여러 가지 두산 에너빌리티 중심의 이슈로 인해서 또 이제 베트남과의 그 부분들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보시면 오늘 뭐 원전주 이슈가 나름대로 있다. 근데 지금 더 뜨거운 거는 2차 전지죠. 2차 전지 종목들이 또 굉장히 뜨거운데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사실 오늘 뉴스로는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제자리 걷는 삼성 SDI 이래가지고 이거 오늘 새벽 기사예요. LFP로 반등을 꾀하는 거냐. 이제 뭐 그 에너지 솔루션도 결국은 지난번에 한 3주 전인가요? 테슬라에다가 LFP 배터리 6조 원 계약을 하면서 바람을 산 건데 우리나라도 뭐 지금 3원계만 주장하기에는 국제적인 조류가 아니다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LFP로 이제 부랴부랴 많이 돌리고 있는데 이게 뭐 돌린다 그래도 사실 또 중국의 어떤 부분들하고 맞닥뜨린다고 보면 사실 경쟁력이 안 되는데 뭐 기대하는 건 사실 이제 미국에서 중국 배터리 못 써 아니면 안 써 뭐 이렇게 이제 억눌러 줬을 때 우리가 이제 틈새가 생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오늘 아마 이슈가 있었던 거는 이런 이제 삼성에 대해서 약간 반신반의의 기사가 있었는데 아마 요 이슈 때문인 것 같아요. 그 오늘 올라가게 된 이유가 요거 리튬값 상승 기대 때문에 2차 전지가 들썩거린다. 그러니까 SDI 관련해서 아까 긴가민가 뉴스가 있었는데 오늘 아침부터 보니까 뭐 삼성 SDI가 제일 먼저 시작해가지고 강한 흐름을 띠는데 내용을 보면 이거죠. 그 중국의 CATL이 장시성에서 운영 중인 대형 리튬 공장을 3개월 동안 가동 중단 조치를 했다. 이러면서 리튬 가격이 상승에 대한 기대. 방금 뭐 리튬 선물이 뭐 상한가다 이런 얘기 해주시는데
뭐 3개월 동안 최소한. 근데 이 공장 하나가 제가 알기로는 전체 리튬 생산의 3%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리튬 원석을 가공해 갖고 뭐 배터리를 쓸 수 있는 쪽으로의 어떤 점유율이 3%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사실. 예. 공장 하나가 3%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 정도가 한 최소 3개월 정도 가동 중단.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렇게 되니까 어쨌든 리튬 가격이 튀겠다. 이제 이런 기대감과 또 이미 뭐 선물 가격으로 반영이 되는 모양인데 이런 거 나니까 그냥 만사형통이라고 할까요? 우리는 이 2차 전지 관련 주들이 뭐 완전히 날개를 달고 예, 많은 종목들이 움직입니다. 엔캠 지금 20% 올랐고 뭐 코스모 신소재 예, 뭐 신소재차 붙은 애들은 다 올랐고 예, 굉장히 강한 종목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 뭐 리튬이니까 또 우리나라 리튬 이름 박혀 있는 거 딱 두 개 있잖아요. 하이드로 리튬하고 리튬 포어스 예, 둘 다 뭐 10%대 후반에서 20%까지 초강세 LNF가 10% 올라가고요. 예. 많은 2차 전지성 종목들이 완전히 날개를 달고 올라가는 그런 형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뛰는 게 원전이면 예, 나는 건 2차 전지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강한 흐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예. 근데 이거 지난번에 제가 2차 전지 이런 거 뭐 대충 올랐으니까 팔아야 돼, 아니 연속성 없으니까 팔아야 돼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올 때도 이거 분명히 더 간다고 말씀을 많이 드리긴 했었는데요. 2차 전지는 제가 봐서는 지금 이게 뭐 막 상황이 좋아져서 오른다 이런 거 아닌데도 그냥 조금만 진정이 됐거나 아니면 틈새를 봐서 오를 수 있는 요인들이 있다 이러면은 그냥 예, 진짜 마른 장작에 불 붙는 느낌으로 그냥 확 예, 타오른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죠. 예, 지금 많은 종목들이 뭐 기다렸다 이 순간만을 이렇게 얘기하듯이 굉장히 강하게 흐름들을 치고 올리고 있는 분위기고요. 이거 지금 뭘로 그러면 오히려 이거 잘못됐는데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뭔가가 있느냐? 뭐 언젠간 나오겠죠. 이게 왜냐하면 지금 우리 뭐 업체들이 최근에 근데 약간 그 분위기가 업되는 것이 뭐 얼마 전에 이제 에코프로도 그랬고요. 예. 에코프로 BM도 약간 그랬고 그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예, 분명히 좀 예정보다는 좋아졌잖아요. 예, 또 다음 분기부터는 실적이 플러스가 날 거다 아니면은 앞으로는 적자가 잘 안 날 거다 이런 식의 해석들이 나오다 보니까 일단 크게 한시름 던 거죠. 예, 그런 상황에서 일단 2차 전지주들이 강하게 좀 예, 바람과 뭐 에너지를 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주간 증시는 3,200선 회복되었는데 지난주 어쨌든 꾸역꾸역 금요일 날 일부 하락이 있었지만 예, 그래도 4일 연속으로 오르면서 3,200을 회복하고 끝났거든요. 오늘도 뭐 위아래 좀 등락이 있습니다. 아침에는 미국 시장의 추가 상승의 영향으로 출발이 좋았는데 뭐 장중엔 또 마이너스가 확 났다가 지금 거의 보합권 정도.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 관세 불확실성 글쎄요, 반도체 의약품 이번 주에 뭐 나온다 그랬지만 뭐 어차피 의약품은 첫 해에는 저율관세일 거고 뭐 똑같아요 입장이. 예, 반도체에서도 일단 공장 짓겠다고 약속하면 뭐 면세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당장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영향권은 아닐 게 맞겠죠 당장은. 근데 이제 뭐 1년 있다가 또 진척이 없거나 이러면은 뭐 크게 때릴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뭐 짓는 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든 뭐 신용을 하든 그런 거 안에서 예. 아 그렇습니까?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그때 에너지 고속도로 쪽 얘기할 때 원래 그때 말씀드릴 때는 아마 제 기억에는 TC 머티리얼스가 이제 가장 빨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걸로 세명전기랑 그리드 위주 말씀드렸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리드 위주는 좀 생각보다 안 갔고 세명전기는 사실 저는 좀 공부가 부족한 게 또 티가 나는데 매출이 그렇게 없는 회사인 줄은 처음 알았습니다. 전 전기인데 그래도 뭐 수백억 매출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100억대라뇨. 예.
어쨌든 뭐 올해 좀 매출도 영업이익도 좀 터지면서 터진다라는 게 뭐 나쁜 뜻은 전혀 아니고요. 이제 막 제 코스로 좀 간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뭐 주가라는 건 원래 그렇잖아요. 터진다 그러면은 훨씬 더 빨리 가는 움직임이 나오는 게 뭐 당연한 거고. 하여튼 세명전기에 개 탔는데 어떻게 보면 그리드 위즈 같은 거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 수도 있어요. 이번에 이제 폭염 갖고서 좀 재미 볼까 그랬다 생각보다 안 갔는데 에너지 관리 플랫폼 쪽으로 뭐 우리나라에서 최고라고 하니까요. 앞으로 에너지 고속도로라든가 이런 쪽으로 어쨌든 정책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내일 모레 아마 내일쯤이면 좀 준비를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그 국민 보고 대회 때 과연 어떤 내용들이 우선순위일 거냐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초미의 관심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자, 여러분, 제가 사실은 이거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 너무 또 갑자기 또 폭탄 선언이다 이러실 수 있는데 저 사실 이번 주말에 여러 가지 생각들 드는 것 중에 오늘이 끝인가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아침 방송도 뭐 여러 가지 이제 1년 정도 새벽 방송만 하니까 너무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놓으려고 얘기는 이미 통보는 해놨는데 이달 말까지 할까 아니면 며칠 뭐 더 할까 이런 생각 지금 오가는데 그 뭐 제작진이 준비되는 대로 아마 교체는 빨리 될 것 같고요. 유튜브 방송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것도 뭐 몇 달이고 해왔는데 여러분들 느끼시기에 뭔가 좀 모자라 보이죠. 제가 되게 물론 의욕적으로는 되게 잘해보려고 하기도 하고 자신도 있어 이래갖고 막 덜썩 제가 해볼게요 뭐 이러고서 맡았는데 이 생각보다 제가 잘 못하는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너무 좀 안타깝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해가지고 더 잘 하시는 분들 누가 있으면 뭐 당장이라도 인도해드리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제일 잘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면은 다른 분들이 더 잘할 수 있으면 당연히 뭐 자리를 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또 하여튼 저 개인적으로 최근 한 3일 사이에 제 인생을 뒤바꿀 만한 그런 또 내용들이 뭐 다 일일이 말씀 못 드려도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요. 사실은 이거 오늘 아침에 새벽에 또 어김없이 오면서도 내가 이게 와가지고 이걸 하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을 막 하면서 왔거든요. 그래서 이 고민을 하면서 지금 사실 방을 이어받아 갖고 하게 됐는데 거기서 또 약간 뭔가 해결의 실마리가 또 보이는 얘기들이 나오니까 또 이것도 약간 지금 뭔 소리 하는 건가 그러실 건데요. 약간 저 혼자는 지금 눈물이 핑 돌려 그래요. 눈물이 핑 돌까 말까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더 그냥 열심히 해야 되나? 그런 생각만 들기도 하고. 이게 지금 이게 사적인 제 개인 유튜브가 아닌데 혼자 주절주절 할 시간이 없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제가 주책 없이 혼자 감성을 지금 막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차차 풀어나갈 시간이 또 있겠죠. 자, 여러분과 함께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간 증시는 어쨌든 방향성을 잃었다고 이게 근데 예전 같으면 뭐 콧방귀 끼고 니네는 그렇게 보는 거냐 나는 달라 이렇게 생각들 많이 하실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것들이 요새는
이게 대세장이라는 게 어쨌든 상승의 랠리가 계속되는 장이니까 이게 여기에서는 여러분들께서 꼭 제가 한 2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려요. 방송에서 그냥 얘기 많이 하는 종목이 잘 가는 장이다. 이거는 예, 그렇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요새 그냥 여러분들이 저도 지금 사실은 실패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왜 나만의 고집 세워가지고 나만의 종목 위주로 할까 이런 얘기들 많이 예, 저 혼자 막 혼나고 있거든요. 저 혼자 막 대회는 나 왜 고집 피우고 있지 이런 생각. 진짜 그냥 아니 캐대언이 1등하고 있어? 캐대언 관련주 그냥 밀어붙여 이렇게 가면은 되는 건데 왜 예, 거래량도 없이 저 희쭈그리하게 예, 매출도 없는 애들 찾아가지고 야 요건 미래 보석이다 이러고서 예, 담아놓고 있으니까 재미 하나도 없고요. 예. 이런 것들이 왕왕 있습니다. 사이클이 안 맞으면. 그러니까 사이클이 맞을 때는 시장 주도하는 것들을 막 내가 먼저 막 30-40%씩 비중 실어가지고 담아놓고 있으니까 너무 시장이 재밌어요. 예, 지금 이를테면 2차 전지와 뭐 그 캐대언 관련주 이런 거 믹스해가지고 만약 한 7-80% 담아놨다고 하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YG엔터 아니 맨날 블랙핑크 유튜브 영상 보면 멕시코든 미국이든 맨날 10만 명씩 모여가지고 소리 지르고 있는 영상 보면서 YG엔터 왜 안 사냐고. 예. 그 영상 보면 분명히 흥분이 될 만도 한데 예. SM이 지난 분기에 굿즈만 650억을 팔았다는 얘기 들으면 YG 플러스 사야지 왜 그런 생각 왜 안 하냐고. 예. 이런 생각 정말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예. 아우,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공치사를 들을 만한 사람은 절대 아니고요. 제가 그 815라고 하는데 2년 정도 되었는데 거기 나갈 때 제 사진 나올 때 제 소개란 보시면은 딱 돼 있어요. 저는 뭐 그야말로 1억 가지고 뭐 50억 만든 사람도 아니고 차라리 10억을 가지고 뭐 몇천만 원 만들긴 했겠죠. 예. 저희 집안 돈 갖다가 그렇게는 쓴 것 같은데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시장에 오래 있는 사람이 이렇게 소개를 해놨거든요. 그냥 오래만 있었다고 하면 뭐 완전 무의미하겠지만 그래도 몇 가지 깨달음이 있어서 예, 7년 가까이 전문가 생활하면서 예, 어떤 때는 비전문가 같다는 얘기 들으면서도 예, 몇 개의 그 개똥 철학 가지고서 근근히 버티고 있는데 자 오늘 같은 날은 제가 진짜 어떻게 보면 예, 새로 태어난 날입니다, 여러분. 예, 아 사실 지난 주말 사이에 너무 마음을 졸이고 있어가지고요. 어떻게 할까 많이 진짜 고민도 하고 오늘 아침 새벽 방송하고 지금 방송하고 네, 마지막 방송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예, 사실은 임하고 있었어요. 예, 뭐 얘기는 다 안 드렸지만 뭐 물론 뭐 사람 일이라는 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나중에 뭐 이 상황이 그대로 유지가 되거나 예,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부여가 되거나 이러면은 예, 여러분들한테 뭐 한다 하면서도 잘 말씀 못 드리는데 예, 열심히 잘 준비해 가지고 예, 우리 방송이 조금 좀 들을 만하다 이런 얘기를 보편적으로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네, 내용들로 좀 채워질 수 있게 열심히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옆길로 세웠는데 오늘은 까닭 없이 여러분들한테 좀 주저주절 얘기를 드리다. 근데 오늘 핵심은 사실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원전하고 2차 전지 뭐 앞으로의 우리의 뭐 미래 아닐까요? 우리가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결국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게 세계에서 인정받는 넘버원이 되면은 이게 그냥 최고다. 예, 조선이 그랬고요. 원전과 뭐 최근에 한창 끝밭 올리는 방산주 이게 뭐 지난주에 LIG 넥스원이 15% 가까이 빠졌다 그래서 의미가 퇴색될 건 아니죠. 그동안 2-3년 동안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나왔던 상황들 보면 뭐 방산 얼마나 잘해줬습니까? 전력기기는 뭐 지금도 최고고요. 삼양식품 제가 한때는 잠깐
아이 뭐 이 정도까지라고 100만 원 넘을 때 잠깐 좀 폄하했었는데 후회합니다. 예. 야 진짜 우리나라 푸드도 최고구나. 우리나라 화장품도 최고고 우리나라 엔터도 최고고 네 이제 삼성도 힘을 내주니 우리나라 반도체도 다시 부상하고 있고 배터리 주가만 보면 뭐 바닥은 확실히 탈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섹터 외에도 물론 더 각고의 노력을 하시는 섹터들이 있겠습니다만 이 정도만 해도 사실 우리들이 매매하기에 적지 않은 섹터들과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결국 우리는 계속 추구해야 되는 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데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섹터가 뭐지? 이런 종목만 찾으면 사실은 게임이 너무 수월하게 풀릴 수 있는 것인데 참 이걸 어렵게 푸는 뭐 저랑 비슷한 이제 길을 가시는 분들도 있고 요거지라고 생각하고 자 근데 뭐 미국의 주요 섹터들도 있고요. 미국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어쨌든 우주라고 하는 거 달나라에 원자로 짓는 데도 있고 뭐 화성에 간다도 있고 LNG는 뭐 알래스카 이슈로 보면 되겠고 종전은 노벨 평화상 타야 되니까 자 로봇 뭐 휴머노이드는 테슬라가 알아서 할 것이고 뭐 AI야 뭐 말할 거 뭐 있겠습니까? 오픈 AI가 또 알아서 하고 있으니까 또 양자와 유리기판 전고체 이렇게 어떤 이슈가 나올 때 게임 체인저라는 사족이 붙는 것들도 꽤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판을 바꾸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기판인데 유리로 바꾼다. 뭐 음극재를 액체에서 고체로 바꾼다. 또 기존의 슈퍼컴퓨터보다 뭐 몇 배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승수를 갖고 있는 양자 컴퓨터 이런 식으로 미래 컴퓨터가 이제 바뀐다고 했을 때 상황들이 어떻게 좀 변할 거냐 이런 거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찾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래서 이게 다 표현을 드리기가 어렵지만 결국 시장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건 그건 것 같아요. 이게 회사 이름이 아니고요. 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증권시장에서는 참 의미가 깊습니다. 새롭다. 이게 새로운 판이 깔린다. 아니면 기존의 메커니즘하고 확 달라진다. 아니면 기존에는 뭐 이를테면 뭐 방산하고 뭐 조선이 재밌었는데 와 이게 엔터가 치고 들어오는데 이쪽이 훨씬 뭐 세계에서 넘버원을 그냥 불 보듯이 뭐 차지하고 있는 거다. 지금 뭐 빌보드 차트니 영국의 그런 뭐 차트니 해가지고 사실 이게 우리나라가 만들었으면 더 대단할 것 같긴 한데요. 그 뭐 소니 뮤직이 만들었고 판권은 넷플릭스가 다 갖고 있으니 우리나라는 그냥 사실 약간 겉으로 흉내내는 정도긴 한데 어쨌든 그 안에 담긴 내용이 너무 우리나라스러우니까 이게 진짜 우리나라가 그냥 간접적인 홍보가 너무 많이 된 거죠. 여기에서 최근에 뭐 구글 그 맵에 보면은 우리나라 검색량이라든가 뭐 김밥이니 뭐니 10배 뭐 100배 이렇게만큼 검색량이 올라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결국은 주가입니다. 그게 다 주가예요. 그냥 검색량 이러면 검색했네 구글 거 사야겠네 이게 아니고 거기서 진짜 어떻게 보면 뭐 아이디어를 갖고자 하면은 구글 검색에서 그 검색량이 급증하는 그런 것과 관련된 뭐 그런 것만 난 노려볼래 이렇게 하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은 뭐 딱 맞는 투자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게 세계적으로 인정받는다고 하면 정말 뭐 끝장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요즘장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관세 이슈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있는데 결국은 뭐 전력 인프라, 조선, 화장품 이런 것들로 이 불확실한 장세지만 수출주로 넘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수출 규모의 추이를 보면은 중대형 변압기와 아이스크림 빙과류, 선박과 바이오 의약품, 라면 같은 것들이 뭐 적어도 전년 대비해서 20%대 이상의 신장률을 보이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 양도세 부분은 오늘 뭐 제가 이거는 지난주에 딱 하나 맞춘 거라고는 이거 하나 있습니다. 양도세 금방 결론 안 난다. 여러 번 말씀 올렸죠. 근데 이제 짜증 내실 필요도 없고요. 어차피 고쳐지긴 할 거고
가끔 또 조정이 나올 때면 우리가 성질내서 그런 거야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죠. 예, 우리가 뭐 맨날 승질내고 이런 거 뭐 청원이 뭐 20만 돌파네 이런 걸 가지고 하나의 무기로서 이제 강력하게 의견을 제시를 하는 건데 얘네들도 빨리 결론을 안 낸단 말이죠. 예, 제가 아까 전략적인 모호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빨리 결론 내면 패가 다 쓰이는 거잖아요. 내년도 지방선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연말쯤 돼서 분위기 낼 수 있을 때 내는 게 엎어덮어 더 좋을 거라는 전망이에요. 그래서 저는 빨리 안 날 거라고 저는 생각한 거고 역시나 빨리 안 났고 정부에다가 10억은 아니다 최소한 이거는 얘기를 했다는데 정책의장 새로 된 양반은 50억이라고 의견은 보냈다고 아까 인터뷰 기사가 나왔는데 물론 정부에서 그대로 받을지도 모르겠고 여론이라든가 주식 시황에 따라서 이 정도쯤은 감내하겠지 이러고서 30억으로 할지도 모르고 얼마가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빨리 결론은 안 낸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그리고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또 어떤 이론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배당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내년도에 3,700이 가능하다. 이런 이제 셈법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조건이 이 배당 분리과세가 되려면 고배당주가 돼야 되거든요. 고배당. 근데 고배당은 올해는 30%인데 성향이 내년도는 40%예요, 기준이. 이건 순이익의 40%를 배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고배당이거나 아니면 또 하나 조건이 25% 이상이면서 3년 연속으로 5% 이상 배당이 커지거나 이런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는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이게 25%까지 만약 배당 성향이 평균적으로 오르게 되면 3,700이 된다는 거고요. 30%가 되면 4,300이 되고 35%가 되면 5,000이 된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배당 성향 모든 기업의 평균적으로 순이익범과의 35%를 배당할게 이렇게 되면 이론적으로 5,000까지도 간다라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계산해 보면 이렇게 나온다. 이런 내용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테슬라와 삼성과 테슬라의 그 밀접한 관계들이 계속 지금 눈에 띈다라고 해서 삼성도 이 여차해서 지금 테일러라는 지역의 공장에다 더 투자한다는 얘기들도 있고 테슬라가 그 머스크가 그 슈퍼컴 개발팀을 해체했대요. 그러니까 자체 개발을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칩을. 결국은 얘기는 결국은 엔비디아나 AMD나 삼성의 칩을 골고루 사용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삼성한테도 어쨌든 기회가 열리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방금 울고불고 했다고 질문 안 올리시지 말고 질문 좀 올려주세요. 11시 조금 지나서 금방 마무리하고 한 20분 정도는 답을 드릴 수 있게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삼성의 새로운 행보 이런 것들이 기대된다는 얘기고요. 국방비는 이게 의제가 될 수도 있죠. 트럼프가 지금 요구하는 건 유럽처럼 5%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현재 국방비를 50%쯤 올려라 이런 얘기를 요구하는 것 같고 자, 지금 미러 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제 협상 얘기가 15일 날 알래스카에서 열리는데 유럽은 지금 막 발등에 불 떨어졌더라고요. 미국하고 러시아랑 그냥 단독으로 협상해서 끝내면 어떡하지 이러고서 젤렌스키는 지금 막 왕왕 되는데 지금 최근에 우크라이나 여론조사 해보면 70%가 빨리 전쟁 끝내고 협상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프로테이지가 다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3년여가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멈추려고 하려는 시도들이 꽤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러시아가 지금 차지한 영토를 인정을 받고 거기에 조금 더 이런 식으로 지금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트럼프가 어떤 식으로 생각 같아서는 지금 별로 우크라이나 편은 안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중국 견제는 끝이 없는데요. 예, 결국 바이오에 대해서 생물보안법이 사실상 재추진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으니 삼바라든가 뭐 바이넥스 요 정도 에스티팜 요런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북한은 양동 이슈가 다 있어요. 그 확성기 철거 이슈 때문에 오늘 그나마 좋은 사람들 뭐 아난티 이런 것들 강하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정부기관들을 해커들이 엄청나게 공격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리고 지역 앞에 꽂혔다. 내년도 국비 지원 의무화가 얼마 전에 법으로 통과된 다음에 예산 편성이 조 단위로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뭐 관련해서 뭐 코나이 같은 거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어유 갑자기 좀 진바이오텍은 뭐냐 엄청 올라가네. 네, 지금 지수는 뭐 보합권인데 예, 그 활기차게 올라가는 애들은 뭐 두 자릿수 종목들이 꽤 많아요, 그죠? 예. 자, 그리고 무비자 이슈는 뭐 또 살아 있는 거죠. 이거 어제 9월 29일 날 그 우리 이제 대형 휴일 있잖아요, 연휴. 우리 10월 달에 뭐 거의 전반부 10월 전반부는 거의 논다 정도 할 정도로 예, 휴장일도 많고 뭐 연휴가 이어져 있는 하루만 국가 휴일 정하면 뭐 12일인가 쉰다고 하잖아요. 예. 근데 중국도 1일부터 8일까지가 휴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 관련해서 아마 흐름들이 좀 예, 분명히 나올 거고 뭐 이건 예, 중국 누군가가 이렇게 반응했다는 건데요. 이건 미쳤다 당장 가자. 예. 중국인 단체 관광에 대해서 이제 무비자 이슈를 우리가 6월 말까지 펼치다 보니까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울행 검사량이 엄청 폭증했다. 야, 우리나라 중국 사람들도 우리 서울행 예, 뭐 그 캐대형 본 사람들도 서울행 미어 터지는 거죠. 이거 어떻게 보면 그냥 진짜 우리 항공주 이런 것들도 좋은 거 아니에요? 지금 기름값은 계속 싸지고 있던데 보니까 그 오페크에서 계속 증산해가지고 기름값은 별로 오르질 않아요. 그렇다 뭐 중동 이슈도 요새 대면 하다 보니까 유가도 싼 편이고 예, 항공주들한테 좋은 이슈일 것 같아요. 다만 오늘 보니까 뭐 아시아나 관련해서 약간 뭐 노이즈가 좀 있긴 있는 것 같던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와 우리나라 오겠다는 사람들 엄청 많구나 이런 생각을 예,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저거 한진중공, HGM공 아까 오전에 지금 한미 이제 항만 관련해서 그 MRO 관련 건 전용 뭐 조선소 지금 K조선 아니면 뭐 HJ조선이라고 하더니 결국 또 올랐네요. 아까 오전에 아침 한 9시 초반이나 이럴 땐 거의 움직임 없었는데 예, 또 결국은 올라요. 지난주에 얘도 활발하게 올랐던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죠. 예. 자, 어쨌든 여행과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고 뭐 방산주 고평가 논란 있는데 근데 이게 물론 뭐 한번 이렇게 15%나 부러지면 쉽지 않겠죠. 뭐 우리나라가 한창 지금 방산이 끝발 올리고 있는데 고평가 논란이라고 이제 누가 딱 써가지고 냈단 말이에요. 근데 뭐 국내 증권사들이 오히려 투자 의견 하향이고 뭐 모건스탠리 같은 데서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저는 뭐 전쟁이 면 이제 우크라이나가 물론 뭐 종식이 된다 그러면은 잠깐 방산주에는 부정적인 뉴스일 게 맞아요. 잠깐은 그 큰 거 하나 넘어갔으니까 이제 좀 정비 차원에서 좀 덜 하겠지. 근데 트럼프의 유럽에 대한 5% 국방비 뭐 충원이라든가 우리나라 또 일본 네, 동맹에 대한 국방비 충원 이슈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또 전 세계적으로 뭐 진짜 화약고라고 하는 그런 여러 군데에서 여기저기 터질 가능성들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뭐 태국하고 캄보디아 이슈는 뭐 아주 오래된 건 아니지만 저런 데도 뭐 터질 것 같아서 터진 것도 아닌데 우연치 않게 그냥 하다 보면 터진다는 거죠. 지뢰 밟았네 이러고서 갑자기 터지기도 하고 예. 그런 케이스들이 나오기 때문에 뭐 지금은 어쨌든 뭐 미국이 WTO의 시대가 지났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각자 도생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는 무역에 대한 부분만은 아닐 거예요. 예, 국방이라든가 뭐 방위
방산 이런 것과 연관해서는 사실 더 어떻게 보면 더 그렇죠. 아니, 저는 처음에 최근에 알았는데 미국이 우리나라 포탄을 그렇게 많이 빌려갔다며요. 예. 155mm 포탄을 50만 발인가 뭐 빌려갔다고 하는데, 예. 우리나라는 막 빌려주는 나라예요. 포탄이 너무 많아갖고 뭐 155mm가 300만 발인가 350만 발인가 뭐 있다고 하고, 예. 그 유튜브 보면 되게 웅장한 영상들이 가끔 있어요. 뭐 우리나라 7군단이 갖고 있는 전차 대수가 영국, 프랑스, 뭐 유럽의 몇 개 나라 합친 것보다 더 많다며. 예. 이게 거리감이 상당한데 사실 뭐 그 나라와 우리 붙어서 싸울 것도 아닌데 그 여러 나라의 합친 전차 대수랑 우리 대수를 왜 굳이 비교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만큼 예, 대단히 우리가 예, 인프라가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뭐 거의 한 50여 년 가까이 많이 안 쓰면서 계속 비축만 해놓은 거니까, 그죠? 예. 엄청나게 많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진바이오텍이 경영, 저는 솔직히 지난번에 그 뭐죠? 에이블 CNC인가요? 그 경영권 분쟁이라고 뭐 아버지 있고 뭐 남매 간 싸우고 뭐 아버지랑 싸우고 이런 얘기 있다 그래서, 아유, 저는 솔직히 그만큼 순수하지 않은가 봐요. 이거 일부러 싸워야 되는 거 아니야? 주가 올리려고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아니 뭐 저렇게 싸워? 예. 주가 올리는 거밖에 안 나오는데, 진짜 제가 봐서는 물론 그게 뭐 공식적으로 그러고 싶어서 그러지는 않겠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경영권 분쟁이라고 하는 게 사실 그 참 뭐 그런 식으로 개싸움이 나오면 어쨌든 주가라고 하는 건 또 싸움은 뭐 싸움 구경하는 것도 예, 국놀 아닙니까? 예. 보면서 주가도 또 같이 춤을 추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나오는 게 또 사실이죠. 자, 지금 제 말씀은 여기까지 좀 듣고요. 여러분들께서 질문 올려주신 게 있으면 한 10여 분 정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YG 플러스 역시 굿즈 관련해서 흐름 좋고요. YG 플러스가 또 YG 엔터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리고 전해질 쪽에서 독보적인 또 엔캠, 엔캠은 또 그 미국의 그 보조금 이슈에서 자유로운 종목이죠. 엔캠이 되게 오늘 세게 올라가고 있고, 방금 전 진바이오는 잘 몰랐는데 경영권 분쟁 이슈라고 말씀 주셨고, 세명전기는 올해가 뭐 매출의 뭐 성장의 원년 이렇게 좀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 들고, 네, 뭐 스튜디오 미르도 캐대언 이슈로 올라가는 것으로 보이고, 뭐 삼성 SDI, 네, 뭐 리튬 관련해서 오늘 많은 2차 전지 종목들이 같이 좀 움직이고 있고, 또 그 사이사이에 뭐 좋은 사람들 같은 것도 예, 약간 포진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도 약간 이제 포진이 돼 있고, 숨어 있는 애들이 또 조금씩 있어요. 예. 자, 이런 정도로 시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예, 질문 주신 거 있으시면은 제가 좀 찾아가지고 말씀을 좀 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방향을 하방으로 보는 거는 우리 시장이 한 2, 3일 정도에 걸쳐서 완전하게 그 대폭발이라고 제가 표현할게요. 예. 엄청나게 폭발을 했을 때 파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대폭발. 그래서 저는 아직 그런 식으로 흥분시키는 폭발이 안 나왔다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냥 keep going, 그냥 갖고 가시는 거예요. 지금은. 저는 지금 아니 지수를 굳이 하방으로 볼 이유야 뭐가 있겠어요. 우리나라 제가 뭐 전문가랍시고 여기 생활하고 있는데, 사실 뭐 안 좋으면 안 좋다 말씀도 가끔 올리지만, 주식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물론 뭐 인버스도 있고 고퍼스 상품도 나온 게 현실이긴 하지만 결국은 올라간다라는 거에 방점을 두고 기본적으로 가는 거지. 뭐 근데 이제 관점의 차이나 사이클 상으로는 이제 많이 올랐으면 당연히 하방도 얘기를 하거나 주장을 해야 될 때가 있기 마련인데, 지금 예, 적지 않게 오른 거 맞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 그 피날레가 남았다고 보는 시각이라서 아직 뭐 우리 시장이 무너져야 돼 이런 생각은 없고요.
오히려 뭐 그 피날레가 언제 나올 건데요? 이렇게 물어보신다고 하면 차라리 지금 정도만큼 이렇게 가다가 미국이 9월 중순에 금리 내리면 한번 2, 3일 미국도 마찬가지고 피날레가 한번 나올 수 있어요. 예, 그때 버블의 끝판왕을 한번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그 끝은 결국은 경기 침체다 이렇게 해석을 할 거기 때문에 그때 한번 봉이 한번 크게 튼실하게 한 2, 3일 쓴다 그러면 그럴 때 한번 많이 나와 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뭐 시장에 대해서 지금 갖고 있는 생각,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뭐 정책적으로 아무리 뭐 양도세 가지고 그 확정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정도에서는 뭐 지수 5천이 뭐 내일 모레 국민 그 보고대 보시면 알겠지만 꽤 이제 상위 랭커, 제가 알기로는 진짜 성장이 1차 키워드고 두 번째가 코스피 2천이라며요. 5천이라며요. 그러니까 5천에 대한 의지는 있는 겁니다, 나름대로. 예, 그게 뭐 임기 낸지 아니 내년 말인지 이런 거는 뭐 특정 지을 수 없겠지만 어쨌든 이번 정부의 꽤가 아니죠. 굉장히 높은 상단의 목표는 지수 5천 보내는 거다. 이렇게 아마 내일 모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데 굳이 나 빨리 뛰쳐나가야지 이럴 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거에 뭐 굉장히 빨리 근접을 한다거나 호흡이 가빠졌어. 이럴 때 나오셔야죠. 지금은 오히려 막 좀 우리가 3,200인데도 답답해 이러는 게 사실 좀 뭐랄까 배불렀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답답하잖아요. 빨리 좀 갔으면 좋겠는데 내 거 빨리 좀 처분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 하실 텐데 생각보다 좀 3,200까지 올라온 그 상황 너무 좋지만 여기에서 왜 더 빨리 많이 안 가지에 대해서 이제 답답함이 생기기 시작하는 흐름일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아직 남아 있다고 생각하고 최소한 제가 보기에 한 달 정도 더 간다고 봅니다. 시장은 지금 정도의 분위기로. 굳이 뭐 전 적어도 미국이 금리 인하 안 하는 이상은 또 빨리 빠지지도 않을 거라고 봐요. 오히려 금리 인하가 많은 분들은 이제 새로운 버블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때가 오히려 이제 제일 위험할 시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네. 자, 그리고요. 맞습니다. 세제 개편은 저는 연말 부근까지 좀 미룰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예. 자, 그리고 그래서 엔캠은 이유는 이게 지금 2차 전지 쪽 종목들이요. 종목마다 물론 뭐 특성이 있겠죠. 근데 이건 지금 제가 봐서는 뭐 공매도 그 환매부터 해가지고 수급적으로 먼저 사람들이 겁먹고 뭐 돌이킨다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좀 큰 것 같고요. 엔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전해질 제가 지난번 한 두 달 전 리포트 보면은 내년부터 전해질 매출이 한 4배 늘어난다고 얘기하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그 보조금 주는 거에 유일하게 소재단에서 해당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재료들이 뭐 올라갈 땐 다 재료로 삼아지는 거죠. 지금 우양이 9% 올랐네요. 냉동 김밥, 냉동 핫도그. 대단합니다. 결국은 캐대언이죠. 풀무원은 글쎄 오늘은 우양이 뭐 한 20%좀 올라야 풀무원이 좀 등장을 하려나요? 아직은 풀무원은 그 정도 급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탄산리튬 선물이 점상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그리고 뭐 격려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사실 버벅대는데 많이 또 격려해 주셔서 앞으로 조금 더 뻔뻔하게 좀 유들유들하게 방송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어봐. 그리고 생각보다 또 많은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네요. 감사하고요. 제가 아마 개인 방송은 조금 사정이 있어서
조금 자제될 분위기입니다. 예. 개인 방송은 조금 못할 수도 있어요. 예. 제가 가능하면 하고 싶은데 예. 제가 약간 사정이 있습니다. 나중에 하게 되면 빵빠레 울리면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네, 장기적으로 보면 이거 너무 많이 올려주셨네. 제가 사실 채팅창을 잘 안 보면서 얘기를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글을 올려주신지 미처 몰랐는데 예. 많이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질문은 왜 없어요? 질문을 주시려니까. 오가닉에서 많이 드셨다고요? 감사합니다. 예. 오가닉 사이언스 나름대로 뭐 좋았던 종목입니다. 예. 그리고 뭐 도움이 되시고 있다니까 다행이고요. 예. 자, 배당 관련 금융지주사는 뭐 지금 시간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제가 내일 정도 더 좀 길게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뭐 금융지주 이게 배당이라고 하는 건 그렇습니다. 지금 배당소득 그 종합과세에서 이제 분리과세에 해당되는 종목이 이론적으로는 40개 정도밖에 안 돼요. 예. 거기에 물론 이제 금융지주사 일부가 들어 있을 거고 하겠습니다만, 결국은 정부에서는 이 배당 성향을 높여가지고 고배당주를 더 양산을 해서 이게 이제 선순환을 일으켜서 배당도 많이 주고 또 배당을 많이 주니까 장기 투자도 하게 되고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주가가 이제 쉽게 안 무너지고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런 때 되면 배당 주고 분기 배당 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뭐 나중에 월 배당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배당을 뭐 대통령의 표현대로면 배당으로 월급 받을 수 있게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식의 뭐 시스템이 나중에 만들어질지 모르겠는데 저는 배당 관련해서 금융지주사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다만 금융주가 일부 이제 공격받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뭐 대통령으로부터 뭐 이자 장사한다 이런 거 가끔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가끔 노이즈가 생기긴 해도 그런 노이즈만 조금 지나면 또 어느 순간 고가가 있고 이런 애들이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그거는 제가 뭐 앞 시간에서 인버스 말씀하시는 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분의 그냥 철학이에요. 예, 철학이라서 그거는 뭐 그건 진짜 뭐 맞으면 저도 어느 순간은 뭐 고점이 도달이 되거나 이러면 인버스 고버스 해봐야 되는 시기가 올 텐데 이게 이제 지금이냐 아니냐는 뭐 논점의 차이가 있겠죠. 저는 한 2,300이고 더 올라간 다음에 인버스 고버스의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지금부터 슬슬 치는 게 나쁘지 않아 뭐 그런 시각도 물론 있을 수 있고요. 제가 평균적으로 말씀해 우리나라 뭐 3, 40년 저도 주식에 눈 뜨고서 쳐다본 어떤 상황에서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아예 판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지금 3,200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사실 제가 봐왔던 3, 40년 사이에서 보면 최상단이거든요. 예, 지수 최상단이라는 건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느끼는 바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뉴노멀의 시대가 오냐? 우리나라도 맨날 뭐 퍼10이 표준이고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올라갈 것 같으면 거품이고 개거품이고 이렇게 판단하면서 그냥 어떻게든 퍼10에 맞추려고 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느냐라는 고민이죠. 예. 우리가 늘 그렇게만 그냥 역사적으로 4, 50년 뭐 비슷하게 살아왔는데 지금도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악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당연히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고 우리나라도 지금 뭐 11배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12배, 13배, 15배는 가면 안 되냐? 예. 우리도 그런 시대를 한번 맞아요. 15배 가면 자연스럽게 5천 되는 거죠. 네. 지금보다 50%가 올라야 되니까요. 40%. 예. 그럼 5천 아닙니까? 5천 안 되나? 한 4,500? 예. 그 정도 된다고 보는 건데요. 어쨌든 저는 뭐
인버스가 필요한 시기가 오겠죠. 많이 슈팅이 나와서 불같이 올라가는 그런 불같은 장이 며칠 거치고 나면 인버스가 뭐 제때 역할을 해야 되는 때도 올 거예요, 분명히. 근데 저는 지금부터는 아닌 것 같고, 뭐 아니다 기다로 만약 설명을 드리자면 훨씬 더 한번 오른 다음에 쳐보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주식을 팔 생각이 생겨나는 정도면 그때 같이 치시면 되겠죠. 예. 근데 이제 지금이 팔 때다 이렇게 생각되시면 물론 치겠는데 저 같으면 아직은 안 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그게 뭐 종목에 대한 인버스도 있고 지수 인버스도 있을 터인데 지수는 견디는데 이게 이제 엊그저께 보면 뭐 방산 일부 무너지지 오늘 또 뭐 하나오션이 또 난데없이 7% 빠지지 이러니까 종목별로는 이제 오버슈팅의 끝판왕을 보여준 애들이 또 약간씩 먼저 균열이 가는 그런 경우도 있다. 이렇게 좀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다른 애들이 그러니까 그 뭐 벽돌을 하나 치우면 다른 벽돌이 와가지고 괴이니까 안 무너지는 탑이 되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뭐 원전, 조선 이런 것들이 방산 균열이 좀 있는데 뭐 이를테면 2차 전지랑 엔터로다가 갔다가 붙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지금 시장 지수는 원만하게 흐름을 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적으로 보면 분명히 순환매가 빨리 돌면서 이탈이 일어나는 섹터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건 뭐 종목인지 지수인지 모르겠지만 뭐 개개별로 대응하시는 면에 있어서는 약간 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자, 27분까지 되었는데요. 예. 여러분들께서 오늘 진짜 뭐 제가 예, 실제 보여드리지 못해도 여기까지 여기 또르르 눈물이 나올까 말까 하고 있었는데 야 이게 뭐 50 후반 정도 되니까 이거 남자 DNA 남자 그게 좀 많이 사라지고 오히려 여성화된다고 얘기하잖아요. 호르몬이. 여성분들은 나이 들수록 더 고강해지시고 남자들은 이제 흐물흐물해지고 이런 게 피치 못할 상황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눈물이 날 것 같은 50대 후반입니다. 자, 수익 플러스는 아마 이번 주 내로 끝날 겁니다. 수익 플러스는 제가 1년 하기도 했었고요. 아마 조만간 다른 분으로 교체될 거니까. 근데 저만의 수익 플러스는 계속 어떻게든 해보고 싶은데요. 아마 수익 플러스 방송 자체는 빠르면 이번 주 내로 아마 끝날 거니까 그렇게 좀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익 플러스 헷갈려. 구몬인 작전 6부 순서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지금 남아 있는 7부 순서까지 마저 잘 들어주시고 점심 맛점 하시고 오후에도 화이팅 하시고 내일도 잘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맛점 하십시오.